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준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한 게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개인 파산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 시청하신 분들께서 좀 간단하게 자가 진단을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사례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영상이 내용들이 1년이 지나면서 법률이 개정된 내용들도 있고 여러가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좀 더 간단하게 내가 개인 파산이 가능할지 개인 회생이 가능할지 아니면 워크아웃으로 가야 될지 이걸 좀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례를 간단하게 만들었었죠. 이번 시간에도 같은 사례입니다. 금액만 조금 조정이 되었는데요. 채무가 1억 정도 되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급여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210만원의 급여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갑을병정 4가지 경우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각 어떤 경우에는 개인 파산으로 신청하셔서 100% 탕감이 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36% 갚아야 되는지 60%를 갚아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도 탕감을 원금을 못 받으시고 100%를 다 변제해야만 하는지, 이 4가지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서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의 경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목은 제가 40대 직장인 파산 신청 가능할까 이렇게 달았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전화를 받다 보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나이가 너무 젊어서 파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 60세가 돼야지만 파산이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 많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이 있으면 또 파산 신청이 안 된다더라,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210만원 정도 소득이 있더라도 개인 파산으로 신청하셔서 면책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해요. 갑의 경우는 결혼을 하셨고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는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직장 생활을 못하고 계시고 무직으로 계십니다. 재산은 서울 지역에 계신데 임차 보증금 5천만원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은 면책 불허가 사유라든가 비면책 채권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세요. 이러면 개인 파산이 가능하신 거거든요. 소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최저 생계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을 어떤 것을 신청할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예를 들어 3인 가구 같은 경우는 최저 생계비가 239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매년 조금씩 몇만원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하면 이분이 소득이 210만원이신데 최저 생계비가 239만원이니까 3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이분 소득은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거고 충분히 면책까지 가능하세요. 그리고 또 이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갖고 계신데 이건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네, 보호가 됩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셔도 내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압류금지 재산이거나 법원에 면제재산 신청을 해서 면제 결정을 받으신 재산은 개인 파산으로 진행하시더라도 보호를 받게 돼요.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 보증금입니다. 근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3,7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천만원까지도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지역별로 4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 다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산은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게 없어야 돼요. 이것도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을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을의 경우는 갑과 동일한 직장을 다니면서 역시 21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또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36% 변제, 그러니까 채무가 1억이니까 3,600만원을 갚아야 되는 거죠. 갑과 다른 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미혼이라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실 때 소득의 기준이 되는 금액, 그걸 계산할 때 부양 가구 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죠. 이분은 1인 가구이기 때문에 109만 6천원이 지금 소득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는 내가 부양하는 가구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보다 돈을 많이 벌고 계시면 당연히 그 차액을 법원 변제금으로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은 소득이 210만원인데 법원에서 인정하는 미혼이신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10만원이니까 100만원을 법원에 매달 납부를 하게 되시는 거죠. 이걸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달에 100만원씩
개인회생이 기본적으로 3년을 변제를 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내시니까 3,600만 원을 법원에 납부를 하시면 개인회생으로 면책까지 가능하신 경우입니다. 세 번째, 병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병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재산이 있으면 그 이상 변제해야 한다. 이게 개인회생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요. 청산가치라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가치를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이 있으면 그 이상은 채권자한테 변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원칙인데요. 이분은 뭐 갑과 동일한 조건이네요. 기혼이시고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역시 있어요. 그런데 갑과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갑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할 때 재산에서 빼주는 임대차 보증금을 5천만 원 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없는 걸로 치게 되지만 이분은 보증금이 아니라 집을 갖고 계세요. 이 집 시세가 1억 정도 되고 여기에 담보대출을 4천만 원 정도 받으셨어요. 법원에서 이제 집 같은 경우, 자동차 같은 경우 재산 가치를 산정할 때 뭐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빼주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집의 재산 가치가 1억에서 4천을 뺀 6천만 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그 이상 갚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다른 자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집 때문에 집이 6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최소 6천만 원 이상은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낸다고 하면 3년 동안은 변제가 어렵기 때문에 5년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60개월로 해서 총 6천만 원을 법원에 납부를 하셔야만 개인회생 면책이 가능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그래서 변제기간이 최소 3년이지만 기간을 늘려서 내 소득으로는 청산가치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60개월로 변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정은 100% 변제를 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떤 경우냐면 뭐 재산이 많으신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내가 그 채무만큼 있다. 그러면 당연히 100%를 갚아야 돼요. 근데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고 하면 아예 신청이 안 돼요.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기본적인 것은 빚이 재산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정의 경우는 재산이 아주 많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한 가지 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박이나 주식을 했다면 다 갚아야 할까?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최근 채무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서는 대출금을 내가 최근에 받은 경우에 그 대출금의 사용처를 꼼꼼하게 따지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최근 1년 안에 빌린 채무, 아니면 길게 보시면 최근 2년 안에 빌린 채무를 최근 채무라고 하시고 그 대출금의 사용처를 일일이 다 정리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출금을 사용한 사용처가 도박을 했거나 주식이나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런 데 투자하셨다가 손실을 본 금액이 크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그걸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보전공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상은 갚아달라고 하시는 경우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100%를 다 갚아야 되고 그렇게 갚는 것이 내 소득으로 봤을 때는 너무 어렵다. 기간도 3년이 아니라 5년까지 늘어나서 5년 동안 내가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생활해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분이라고 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시는 워크아웃 제도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크아웃도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가 개인회생으로 변제해 나가는 것이 너무 빠듯하기 힘들다고 하면 워크아웃을 신청하셔서 워크아웃은 기간이 개인회생보다 길거든요. 한 달에 납부하는 금액은 좀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를 나가는 것이 수월해질 수는 있어요. 오늘은 제가 1년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인데요. 법률 개정도 있고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개인 파산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개인 회생으로 가야만 하는지, 아니면 워크아웃을 이용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려봤어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제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홈페이지 뉴로.co.kr에 상담 신청을 해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영상을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